안녕하세요. 동양뉴스TV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간한 뉴스 촬영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났어요. 만난 이유가 있죠? 네,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양뉴스TV를 빛내주신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신 박사님의 현장화쇼 촬영이 있는 날인데 본의 아니게 신 박사님의 시간을 뺏게 됐네요. 그래도 실내 촬영이라 날씨도 추운데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어쨌든 오늘은 신 박사님 시간을 뺏은 만큼 조금 더 재미있게 꾸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 여사님과 신 박사님의 사생활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네, 그럼 잠시 후 신 박사님과 김 여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올 한 해 동양뉴스TV를 빛내주신 두 분 모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두 분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여사의 정보 이슈의 김현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현장학습 신법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선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양뉴스TV가 지난 5월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건이 저희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 여사님과 신 박사님 두 분 올 한 해 어쨌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올 한 해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촬영은 아무래도 첫 촬영인데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연습이라고 하고는 그 촬영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당황도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리포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신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요, 다 기억이 나와요. 사실 천안 지역에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모르던 걸 참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가 시청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낮은 단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구성을 보면 저는 외교안보만 주로 해가지고 커다란 일들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이 풀뿌리 같은 데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해주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점을 느꼈던 것이 어느 한 촬영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이 동양뉴스TV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촬영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드셨던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촬영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은요, 그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방송 많이 출연해 봤고 거기서 보면은 세트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동양뉴스TV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최 기자님,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최재훈 기자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현장 촬영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작은 방송국이 출발을 할 때 그런 열정과 에너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정말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 여사님은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셨는지? 불편한 거는 제가 이제 레포터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저한테는요. 대본 외우는 것도 어렵고요. 또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요. 네, 모든 게 어려웠는데 매번 그 최 PD님과 최 부장님께서 대본도 써주시고 특히 또 NG도 많이 내는데 최 PD님께서 많이 애쓰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최 PD님께 감사 말씀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신 박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실 김 여사님 촬영은 보조 출연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신 박사님 촬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 박사의 현장하시는 저하고 제가 아까 최 기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최 PD님하고 둘이서 주로 진행을 하고요. 사전에 어디를 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최 PD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정말로 현장에 가서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일을 담당하는
시청 직원이라든가 경찰서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로 현장을 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이 촬영 말고 두 분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여정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올해는 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모두 힘든 한 해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 만나는 일도 어렵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동양뉴스TV에 리포터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삶이 좀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신 박사님. 예,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을 나갔었고, 또 낙선이라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정치를 하는 것도 올해 1월 21일 날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 요청이 와서 1월 21일부터 시작을 한 거고, 총선에 나가본 것도 처음이고 총선에 떨어보지어 본 것도 처음이고, 항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새롭게 경험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낙선했으니까 뭐 어려움이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김 여사님도 뵙게 되고 동양뉴스TV 출연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배우는 게 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활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 여사님, 조회수가 항상 1등이시잖아요. 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는 그래도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격려와 응원 좀 부탁드렸더니 그래도 많은 지인분들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인맥이 넓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신 박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홍보를 안 해요. 왜냐면은 홍보보다도 홍보를 하면 이게 가식적으로 느껴질까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보시면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제가 동양뉴스TV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조금씩 알려지다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한 달에 2번은 고정이래 하면서 제 주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될 때 그게 진짜 시청률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문은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짜 청산유수입니다. 지상파든 종편이든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주로 촬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외교안보 전문가라서 외교안보 이슈가 있을 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도발을 했다, 또는 뭐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남과 북이 만난다,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런 이슈를 주로 출연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동양뉴스TV를 와서 좋은 거는 제가 몰랐던 걸 사실 다 배워요. 정말로 아까 우리 김 여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와닿는데, 네트워크, 현장, 그런 부분이 제가 사실 갖지 못했던 점이고, 동양뉴스TV에 나오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내가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동양뉴스TV고, 또 뭐 이게 동양뉴스TV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획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중앙TV나 뉴스 이렇게 라디오 이런 거 들을 때 보면은 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 대통령께서 뭐 하셨다, 오늘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했다, 검찰총장이 뭐 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저도 동양뉴스TV 하면서 알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 기획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사실 제가 보니까 아직은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여기 광고도 잘 따라 붙고 히트스라고 하잖아요. 시청자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이런 방송이 정착돼야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동양뉴스TV 많이 좀 봐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홍보의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저희들이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우리 신 박사님께서 안보 전문가시니까 내년도 북한 정세라고 할까?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북한 행보를 보면 약간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이라고 하냐면은 보통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북한이 논평을 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9일 만에 논평을 냈고요.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틀 만에,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4일 만에 논평을 냈어요. 비난을 하든 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든.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북한 당국에서 논평이 안 나와요. 이건 뭐냐? 북한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발을 해가지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한번 흔들고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제의하면 은근슬쩍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고민이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1월 초까지 갈 거예요. 1월 초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예고해놨어요. 당대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탄생하고 이번이 8차니까 8번밖에 개최 안 하는 중요한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세우면서 도발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북한도 워낙 어려워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병식 정도 하면서,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열병식 할 때 커다란 미사일 보셨죠, 화면으로. 그런 거 한 번 더 전시하고 말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동양뉴스TV 격이 또 한층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 여사님께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드럼을 굉장히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잘한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서예를 취미로 가졌었어요. 근데 너무 정적이고 좀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건데요. 정말 하고 보니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럼을 치러 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요. 좋아서. 치는 동안은 물론이고 치고 난 후에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연습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가로수 그 촬영장에서 우쿨렐라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음악에 재능이 다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우쿨렐라도 같이 배웠는데 워낙에 이제 드럼이 재밌으니까 우쿨렐라는 좀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그날 이제 너무 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땡겨갔어요. 아니, 저도 신 박사님께 궁금한 점 하나 있는데, 아까 먼저 서두에 이제 총선이 첫 경험이고 낙선도 첫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뭐 떨어져서 굉장히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정신은 쭉 이어가시는 거죠? 예, 그래야죠. 뭐 이제 당선이라는 첫 경험을 언젠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총선에 출마한 건 이유는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여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저는 관점에 달랐던 거고, 또 천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고향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고향을 배워가고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천안을 떠나서 살았다고 봐야겠죠. 서울에서 살고 이슈도 제가 외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천안에 내려와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또 제 지역이 천안 갑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천안 갑 지역이 사실은 천안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다 서북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를 보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김에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천안은요 발전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도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고 중장기적인 기획을 한다면은 이 도시 자체가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천안의 모습은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서북부 쪽으로 옮겨갔어요. KTX역과 시청 쪽이 그쪽이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 기반 시설이 다 글로 갔다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가 이 기획을 할 때 균형적인 기획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고 느낀 점에서 어떻게 이 천안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동양뉴스TV 나오고 배우고 생각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도 나중에 뭐 정치를 언젠가는 접겠죠. 그때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동양뉴스TV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운 토크 시간을 너무 무겁게 지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즐거워. 네. 뭐 어쨌든 다음에 꼭 당선인으로 당선 모셨으면 이야기는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당선이기 때문에 네. 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 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박사님은 어쨌든 정치인이시고 지금은 김 여사님은 리포터가 처음이 아니신, 이게 본 직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보험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로만 25년째 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입자분들께서 그 크고 작은 그 보험 혜택도 드리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험 상담 한번 받아봤는데 아니 근데 이 석사 출신 보험 설계사라고 자랑을 하시던데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네? 네. 전공은 뭘 하셨어요? 아우 진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서해봉사로 한 17년 정도 봉사를 했어요. 아이고 부끄럽게. 네, 그럴 때 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봉사하면서 그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 여기 천안 지역에서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 호서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뭐 괜찮습니다. 호서대학교. 그럼 네.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김 여사님 보면은 영상 조회수도 많지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김 여사님. 혹시 뭐 아이고. 요즘 말하는 그 댓글 알바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많지 않죠. 네. 많은 거죠. 네. 네. 제가 일단 제가 나온 영상이니까 주변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신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 계획은 뭐 계속해서 동양뉴스TV 촬영하면서 지역을 배워가고 제 나름대로는 봉사를 또 지역에 해야죠. 지역 봉사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이 외교안보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에는 직장이 없어요. 천안에는 외교안보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없어서 그래서 뭐 주중에 한 3, 4일은 서울에 있는 연구소를 계속해서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신에 천안에서 대학 강단에는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강단에 서서 대학생들에게 외교안보, 북한 주제 강의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또 생계는 이어가야 되니까 정치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계는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 저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계도 용이하고 주변에 잘하고 여기 상당히 즐거운 삶이에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내년 한 해는 내년 봄이 되면 저희가 코로나를 잘만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게 백신을 확보하는 거에 정부가 미흡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뒤늦게라도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백신이 들어오고 치료제가 확산되면 내년 봄부터는 사실 원래 겨울에 기승을 벌이다가 봄부터 약간 꺾이는 추세로 가잖아요. 그때 백신가 맞물리면은 코로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반기는 보다 활기차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히 거창하진 않지만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꼭 계획하시는 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도 내년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보험 일과 이 새로운 리포터 일을 잘 균형 있게 잘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드럼을 좀 더 잘 쳐서 좀 조그만 그룹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음이 맞는 분들과 음악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네, 희망사항입니다. 모두 내년에 소원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들 사실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동양뉴스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짧게라도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인사하려면 이거 하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양뉴스 TV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박사의 현장화슈의 신범철 박사님과 그 김여사의 정보 이슈 김현옥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서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네,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모든 출발은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시민들께서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여사님도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네, 저도 항상 이렇게 편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신박사님은 처음 뵙지만 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심장이 이렇게 대범하지 못한데 이렇게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네, 동양뉴스 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간 한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